다음 김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건희입니다. 오늘 사실 청문회 나오기 전에 제가 우리 후보자님을 언제 처음 뵀나 생각해 봤더니 1990년 1월이더라고요. 35년 전에 제가 유행가로 첫 발령을 받았는데 거기에 아프리카 근무를 마치시고 새까만 얼굴로 들어오셨던 기억이 정말 어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돼서 그 장관 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근데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은 2022년 7월까지 그 유엔 대사로 재직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예. 근데 그때 6월 7일 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5월 10일 출범하고 황중국 대사가 6월 7일 지명되고 그다음에 7월 달에 들어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며칠쯤 들어오셨습니까? 7월 3일인 것 같습니다. 7월 3일 정도. 그러니까 예. 그 후임자가 지명되고 약 한 달 정도 있다가 들어오셨는데 그 들어오시는데 뭐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때? 사실은 그보다 일찍 들어올 계획이었는데 예. 그때 북한에서 도발이 있어가지고 네. 조금 그 문제를 유엔에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는 연락을 받고 네. 그 7월 4일 3일까지인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사라는 존재라는 것은 결국은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외교도 초당적인 외교를 하는 것이고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뭐 후임자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이렇게 특임 공관장으로 해서 뭐 한 30여 개 공관장들을 확 이제 뽑아서 대사 자리를 공석으로 두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북한이 무슨 도발을 해서 유엔에서 대응해야 될 필요도 있을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외교력을 좀 약화시키는 조치가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사실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외교가 일종의 그 혼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그 지난 정부의 정당성을, 계엄의 정당성을 사적이든 공적이든 언급하고 다닌다는 공관장에 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럼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외교력이 저하되는 그런 걸 감수하고라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지난 6개월 동안에 이미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빨리 이 새로운 체제를 갖춰야 된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내린 조치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후임 인선은 어떻게 돼가고 계십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장관이 취임하시게 된다 그러면 최소한도 빨리 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인선에 좀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후보자께서는 과거 인터뷰에 윤석열 정부에서 대외 원조를 2배 증액한 것에 대해서 허세 외교의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청문회 답변에서는 국격에 걸맞은 ODA 확대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주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하고 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ODA를 2배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G7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 이번 답변에서 분명히 장기적으로 주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2배를 늘리더라도 주요 선진국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 ODA 확대가 국격에 걸맞는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왜 그때는 이게 허세 외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저는 OECD 그 원조 공유국 회의에 동료 심사를 받으러 가서 유럽의 대사가 언제 그 GDP의 0.7%를 달성하겠느냐 했을 때 제가 당신들 유럽 국가들하고는 다르다. 우리는 북한이 있다.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 해서
제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허세 외교라고 했던 것은 그 시간을 두고 원조를 늘려가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년 사이에 늘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코이카에서는 인원도 그대로고 그런데 이걸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원조 자금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한 혼란이 있고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장관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이게 허세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ODA가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외교부에 한반도 정책국이라는 게 있는 거 아십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한반도 정책을 이끌고 나가셔야 될 책임을 맡게 되셨는데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한반도 정책이란 무엇입니까? 네, 우선 당장은 남북 간의 소통도 끊기고 심지어는 핫라인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잘 협조를 해가지고 우선 남북 간의 최소한의 소통을 하는 체제로 빨리 만들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조금 중기적으로는 북미 대화나 또는 미북 간의 대화나 남북 대화나 이게 서로 추동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보다 장기적으로는 실용적으로 단계적으로 북핵 핵을 그 비핵화를 추진해서 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남북 간 소통에 있어서 외교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있으십니까? 네, 그건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면서 특히 미국과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